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고령의 한 총리가 23년을 다 복역하면 100세가 넘습니다. 어제 선고 내용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 자세히 좀 살펴보시죠.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다라며 이건 적극 가담한 행위에 해당한다.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더 많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건 징역 15년이었는데 1심 판단은 징역 23년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법정 구속까지.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구형량보다 많다. 거기에 법정 구속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23년 듣는 순간 저도 악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제 주위에 이제 변호사들이랄지 또 일반 국민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23년에 대해서 다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판관에서 이게 저는 예견돼 있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 부장판사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굉장히 단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인신문이랄지 또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통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 자체를 특검에서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고 우두머리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두머리 방조범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 그래요? 네,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에게 요청을 한 거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수처 변경을 해서 기소를 해라. 근데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기소하라, 선택적으로 기소하라 이렇게 보면 요청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특검에게 공소장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변경을 하라 이 말은 중요임무 종사자로 죄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뉘앙스, 예단이 나왔다. 이미 예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전혀 생각지 않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죄를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뭐 제가 이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그렇게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봐요. 내란 저도 뭐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형이 15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징역 15년 구형을 하면 뭐 한 반절 아니면 3분의 2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특검의 구형 15년보다도 8년을 더 선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뭐 한편으로 따지면 본인이 어떤 내란이랄지 비상경험에 대한 어떤 감정적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쳐서 형량이 좀 엄청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내란죄냐 아니냐 이 부분도 뭐 2월 19일 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선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내란죄로 완전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고, 근데 형량도 지금 23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내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용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용현의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눈에 보듯이 이제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량이 좀 상당히 많이 높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 가면 형량 좀 감형될 확률이 좀 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설사 내란에 어느 정도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항소심에서 유무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리를 할 거라고 보고 만에 하나도 중요 임무 종사자 자체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형량은 아주 낮춰지겠죠. 하지만 그게 인정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양기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선고. 네,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서 그 윤석열과 그 친이 그 추종 세력들, 뭐 이 세력들이 이것을 위로부터 내란을 했다, 친이 쿠데타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보면 그냥 내란 행위만 그 혐의를 인정해서 선고를 하는데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또 친이 쿠데타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했고, 특히 저는 그 판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전 총리의 경우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방조를 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판결문에 담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그 재판부가 준엄한 그 선고를 한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의 그 내란이고 쿠데타라는 것이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식의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보다 더 준엄하게 이것은 단죄를 해야 한다, 그런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이번에 특검이 15년 구형했는데 23년 선고를 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 개인으로 봐도 그래도 공직생활 50년 넘게 하면서 총리로서의 역할, 또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상 정말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데, 윤석열 그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저렇게 쿠데타와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앞으로 헌정사에서 또 역사에서 총리로서 내란에 부역한 그런 기록이 될 거라는 점에서 참 치명적이고 치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래서 공직자들한테도 이런 내란, 쿠데타 등 헌법을 유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또 준엄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어제 이 이진관 판사의 선고가 달랐던 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야기.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의사 정족수를 갖출 것을 한 총리가 제안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적극적인 가담이다라고 판단됐던 근거였던 것 같아요. 성춘 부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뭐 큰 죄를 묻긴 어려울 거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가지 되지 않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12.3 내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3 내란에 대해서 뭔가 완전 범죄, 그러니까 사후 공문서 작성 등등, 물론 아까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작성은 유죄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걸 만들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엄중히 꾸짖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두환 때, 그때도 전두환의 내란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때 사후 공문서 작성, 그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서명을 해주면서 거기에 그 시간을 적어준 게 결국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이후에 뭔가 그런 것들을 조작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제 판결로 인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내란몰이 운운했던 것들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내란몰이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12.3 내란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뭐 항소심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1심 판결이 나온 이상 더 이상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뭐 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리두기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반발이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의 엄중한 꾸짖음에 대해서 본인들을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결정적으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2시간짜리 그 내란이 어딨냐? 이거는 그냥 경고성이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외치고 있는 뭐 계몽령이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를 얘기한 겁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전두환 때는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냐.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뭐 유죄를 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역시나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많은 이야기들 하셨는데요. 이렇게 인명피해가 없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국민들이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이다. 그 당시 12월 내란의 밤에 국회로 뛰어갔던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민주주의 수준과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 현격히 다릅니다. 1980년대 민주주의와 2024년 그 당시의 민주주의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획책하고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저는 엄중히 꾸짖었다는 점에서 어제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도수 전 총리 측의 변호인단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23년 선고 입장 혹시 변호사님 법정 구속 되셨다 보니까 조금 어떤 입장이신지도 오늘은 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어쨌든 인정을 했는데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징역형 선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입장 한 번만 저희를 못 찍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한덕수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없으셨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안영환 의원님. 일단 1심 선고인데 2심과 대법원 판단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본 재판 네, 이 결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3년형이 나왔으면은 한 총리가 지금 70대니까 100세가 넘어야 형량이 다 끝이 나는데 아까 이제 김관선 변호사님께서는 형량은 좀 과도하다라는 본인의 어떤 판단도 좀 말씀해 주셨고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 준엄한 의미의 어떤 경고다라는 의미도 해석해 주셨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검찰 구형이 15년인데 23년이 나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은 좀 과하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판사는 좀 약하게 어느 정도 변호인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약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문자를 어제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재판부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부터 상당한 심증 그러니까 예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벌써 이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할 때 내란이라고는 전제로 판결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예상과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형량은 셌습니다. 셌고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이 판단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또 2심, 3심을 또 기다리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재판부가 이제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의 판단이 틀린다면은 재판 사법부 전체의 신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서 일단 형량은 그렇다 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재판부는 12.12 군사 쿠데타입니다. 군사 쿠데타보다 더 심하다라고 봤는데 12.12 군사 쿠데타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연결된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궤적을 남긴 정말 큰 나쁜 선례였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쁘다고 한 게 과연 논리적으로 만든 것인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때 노태우 장군, 12사단의 노태우 장군, 12사단 사단장이었던 노태우 장군이 대통령이 됐죠. 그 후로 내란 재판에서 22년 6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6월을 더 보태서 23년을 때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과연 12.12보다 더 심한 범죄 행위였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전 총리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있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 그동안 해온 행태로 비춰볼 때 저는 막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 그다음에
성공할 거를 전제로 뭐 가담했다는 독심술이죠. 그 일종의 판사가 독심술 썼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뭐 좀 의아해요. 어찌됐든 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